대북 확성기 제재를 외환죄라고 하시는데 저는 북한에 몰래 달러를 갖다 준 것이야말로 이적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특검법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버린 외환 관련 부분이 추가됐다라는 점이죠. 특검법의 이름 역시 내란 외환 특검법으로 현재 바뀐 상황인데 도대체 누가 외환죄를 논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지시를 했다라고 하던데 요거 집어넣으라고. 대북 확성기 가동하고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풍선을 무슨 원점 타격해서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게끔 했다라 하고 별의별 거짓말들이 이 특검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민, 황운하, 천하람이가 이걸 발의를 한 모양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게끔 유도한다라고 이 떠도는 이 말 방금 전 합참 의장이 직접 그런 시도 따위는 전혀 없었다라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리고 북한에 달러를 가져다 바친 범죄 혐의자가 과연 누구한테 외환 혐의를 논하고 자빠져 있는지, 적국에 돈을 가져다 바쳐 적국을 이롭게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치 대장동 범죄를 뒤집어 씌울 때와 정말 똑같은 모습입니다. 재방송이에요. 거의 재방송. 한 달 가까이 내란이 어쩌고 저쩌고 용천 지랄들을 떨어대더니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외환 혐의를 뒤집어 씌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재명. 아니 어떻게 적국에 캐시를 갖다 바친 사람이 외환죄를 논하고 있는 건지, 야,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 두꺼운 낯짝에. 자, 이런 새로운 특검 프레임 전환 시도를 국내임 주진우 의원이 일찌감치 눈치를 채고 하나하나 민주당의 헛소리들을 지적하며 깨 부수는 상황이 오늘 국회에서 연출이 됐는데요. 내란이란 말이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지고 외환이란 말만 돌고 있는 이유는 이재명이 직접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란은 더 이상 먹히질 않는 것 같으니 프레임 전환 시도하라고. 여기에 더해서 외환죄를 추가시켜 전쟁을 유발시키려고 했다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지금 지령이 내려온 셈인데, 자, 공부용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민주당의 현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인지 학습하시고 기억하세요. 주진우 의원의 논리적 반박에 김명수 합참 의장의 설명이 더해져 아주 더 명확하게 민주당이 지금 헛선동을 하고 있다는 게 까발려진 상태입니다. 모르면 공부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윤석열을 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프레임 전환도 주저없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민주당과 야권 진영의 합작품, 말도 안 되는 외환죄가 들어간 내란 특검법을 박살내는 주진우 의원의 영상 같이 보고 가시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합참 의장님, 네, 아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북한의 군사 조치를 우리 대한민국 군이 고의적으로 도발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데, 아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조금이라도 군의 활동이나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어디 북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이 있었어요. 그런 활동은 뭐 준비나 계획 정황 일체 없었습니다. 그 노상원이라는 군 출신 민간인이 수첩에 이제 끄적거린 짧은 글로써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데요. 그 신빙성에 대해서 수사기관도 저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시도록 이 군사 도발,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군사 도발은 24년도의 전반적인 군사 상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NLL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 단 한 번의 기순 사건, 그것도 비밀이 노출돼 가지고 공개되었는데 그거 외에는 NLL에서의 근접 기동조차도 없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단 하나 GPS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고 회색지대 도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물풍선의 문제인데, 오물풍선은 저기 오물풍선을 집중적으로 부양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은 합참은 기본적으로 낙하해서 안전하게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회수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운영했지 그 이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뭐 NLL 관련해서 뭐 고의로 어떤 발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뭐 군사 활동을 저희들이 도발 빌미를 제공한다 그랬으면은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헬기로 사격을 한다든가 대공포를 쏟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도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MDL을 넘는다든가 MDL을 넘었을 때 경고 사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정당성을 확보하고도 쏠 수 있다. 또 하나는 경의선이나 동해선에 폭발을 했을 때 그 유해물이 넘어왔을 때 우리 장병 안전을 확보해서 최대한 이격시키고 경고 사격했을 때도 그 정도에서 저희들이 대응하려면은 명분을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과 우리 장병의 안전이다. 저는 우리 장병 1명 다치는 것이 북한군 1000명 다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의 안전을 또 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면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도발한다면 싸우겠지만은 빌미를 제공해 가지고 한다. 이것은 군인의 명예에 의해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것은 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이거 수사하려고 하면요, 군사기밀 다 파헤쳐야 하고 안보와 무관한 수사관들이 다수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보안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제재,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해외 파병 이런 안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외환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차관님, 대북 확성기 제재, 북한 위협이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적인 압박 수단 맞죠? 예, 맞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북한이 주로 요청해 왔던 것이고, 관련 법률이 지금 현재 위헌 결정이 나면서 현재로서는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역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외 파병이나 무인기 같은 것들을 고도의 군사 안보 정책적인 부분까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면 부작용이 많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작전에 사실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저는 외환죄나 북한에 대한 여적죄 등을 논하라고 하면은요, 경기도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 대납하게 한 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불 지급됐고요. 경기도 대북 경협 정책에 500만 불 지급된 사실관계가 사실심의 최종 심인 2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로 모두 인정이 됐어요. 북한 독재 체제에서 김정은의 사치품 사는 데 쓰거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 확성기 제재를 외환죄라고 하시는데, 저는 북한에 몰래 달러를 갖다 준 것이야말로 이적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은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지금 제재받고 있어서 차관이 엄연히 금전 지원과 거래가 전부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위반한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진상규명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주당에서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출동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이 비상계엄의 기본적인 맥락과 맞지 않고 너무 뜬금이 없어요. 양구군청을 군이 장악한다고 해서 무슨 계엄에 도움이 됩니까? 왜 그럼 다른 구청이나 더 큰 서울시청이나 경기도청은 왜 장악 안 하죠? 그 강선영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안보를 위해 군이 경계태세를 높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 지작사령관님,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양구군청에 계엄군이 계엄 목적으로 출동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안보 체계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동된 것입니까? 지작사 예하에 계엄군은 없었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왜 양구군에 그 출동을 하게? 확인한 것은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시군구청급 이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군경합동상황실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경계태세 2급 때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협조를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단에서 출동을 했었고, 또 하나는 경계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은 CCTV 통합관제센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도 연락관이 나가서 거기에 어떤 거동수상자나 이런 걸 추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네, 결국은 계엄군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확실하죠. 지작사 이하의 계엄군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이 의혹 부풀리기가 저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